주제 통합적 읽기니까 앞에서는 소비를 긍정하는 거였고 여기는 중간이지. 소비도 좋은 소비가 있고 나쁜 소비가 있으니까 좋은 소비를 선택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 좋은 소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눴지. 건강 생태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는 환경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 이제 세 번째는 소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소비는 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소비 뭐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소비라는 건 이제 나쁜 소비는 뭐다? 명품 소비, 뭐 과시적인 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존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 이렇게 나오고. 자 봅시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대요. 자 요거 뭐야? 물건을 산다의 뜻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인생을 산다. 그치?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도록 써놓은 겁니다. 일부러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 이상 되는 걸로 중의적 표현이라고 했지? 그렇고 너네가 했던 것 중에서 중의적 표현 짧게 나온 시조 같은 거 뭐 있어? 너네가 배웠던 거. 혹시 그런 건 기억나냐?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기억 안 나요? 여기 수양산, 이게 수양산의 수양이 산 이름이면서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수양대군은. 이게 중의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했나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청산리 벽계수야는 기억나니? 혹시 했냐? 청산리 벽계수야 수익업을 잘한 나라? 이것도 중의적입니다. 이거 안 했으면 됐고. 요거 잘 기억해놔, 당연히. 중의적 표현. 됐죠? 그렇고, 자, 그러나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다. 자,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서 소비하기도 해요. 그지? 소비하기도 하는데 그 소비가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만든대. 그지? 그래서 자, 무슨 상황? 이 물건을 사는 거 소비 뜻으로 보면 그죠? 행복하기 위한 소비가 오히려 불행을 만드니까 무슨 상황? 아이러니, 반어적인 거. 근데 산문에서는 소설이나 이런 산문에서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 반어적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 역설적 상황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말하기에 따라서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시 아니면 이런 거는 굳이 구분 안 돼요. 반어적, 역설적 다 되는 걸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아이러니는 기본적으로 반어란 뜻입니다.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어쩌고저쩌고 자 권위 있는 기관 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출처 명확하게 밝혔고 그치? 자 그러면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나지? 신뢰성은 출처만 명확하게 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공정성은 뭐가 있어야 돼? 공정성. 말을 해야 돼. 그렇죠. 반대 입장 두 가지를 짧게라도 소개를 해줘야지 공정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는 그건 없습니다, 이겠니? 그리고 너네가 옳고 그름에서 따지는 건 타당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치? 신뢰성은 출처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제시를 했죠? 해가지고서 명품 구매 고가 사치품 시장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5조가 넘었다고 한대요. 자, 그러면서 인간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한다.
이번에는 소비의 목적을 소비의 목적을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썼어요. 자, 근데 행복해야 할 텐데 둘러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오히려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감추기 어렵다. 그쵸? 같은 내용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썼던 이 두 개의 문장을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거는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잖아. 맞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 더 길게 썼으면 구체화한다고 해요. 이게 이게 이제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 내용을 똑같은 걸 자세히 써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치? 자, 그래 놓고서 이러한 소비 행동. 자, 그래서 이러한 거는 앞에 찍어야지. 자, 어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행동? 구체적으로. 명품 소비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치? 명품 소비는 그 한 예고, 이러한 소비란 뭐다? 그래서 어떤 소비? 일단 안 좋은 거 있지, 그치? 안 좋은 거 뭐 나왔어? 뭐라고? 뭐. 그죠?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소비. 오케이? 해놓고 그거의 구체적인 예시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명품 소비, 그래서 과시적인 거. 자, 그래서 이런 소비 행동의 가장 밑바닥에 어떤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글을 쓸 때 그 화제가 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알아보자 그랬어요. 청유형이죠? 그래서 독자를 글 속으로 유도하는 거라 그래요.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 보통 질문이나 청유형 나오면 독자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통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사례를 제시하네요.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땡땡땡씨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가격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였다. 자, 일단은 이 문제점을 분석을 하는데 자,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이게 이제 뭐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소비니까 그치?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문제적인 소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넘치는데 명품 사는 걸 매력하는 게 아니라고. 일단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이제 쭉 근데 다 배웠지? 꼭 가난한 사람이 명품을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자도 명품에 집착을 한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뭐, 그 다음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에 뭐를 구매하였다 하면서 내심 부러웠고, 그지? 그 다음에 품위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문에서 보면 쭉 다 나오는 내용이야. 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대.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그렇죠. 자존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이나 또는 나의 현재 상황 가지고서는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면 어떻게 된다고? 자신까지도 품위 있게 느껴진대요. 그지? 소비를 통해서, 과시적 소비죠. 그걸 통해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하지만 이걸 하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여가 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런 소비를 통해서는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저기 뭐야, 근데 소유냐 존재냐는 안 했지. 그죠?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글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그냥. 여기 보면 지금 꽃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지? 손 안에 들고 있지?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한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봐봐.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뽑지 않았고, 그냥 꽃이 핀 걸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가지고서 이 꽃을 뽑는 건 꽃을 죽이는 거지. 그죠? 그거는 내가 그 꽃을 소유하려고 한 거고, 그것은 꽃이 죽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유 양식의 삶은 안 좋은 거고, 꽃이 있는 대로 내버려 두거나 이거 말고 시간 하나 더 나기도 하거든? 그거는 꽃을 뽑아다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해갖고 내 마당에다 다시 심어서 키워요. 요거는 소유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타인을 해치는 게 아니고 그 존재 대상을 보호해주는 소유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꽃을 살리는 소유는 꽃을 살려서 뽑아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좋은 거. 그래서 그걸 존재 양식에서 한번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진짜 어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속해서 자존감 얘기 나올 거거든. 소유의 양식의 삶은 여기서 말하는 명품 소비, 과시적인 소비 이거랑 같은 거고, 존재 양식의 삶은 스스로 만족감을 얻거나 스스로에게서 존재 의미를 찾는 거라 좋은 거.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계속 비교해 놓고 시 같은 거 섞어가지고서 두 개의 태도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알겠니? 그렇게만 알아놓고 나오면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자아존중감의 정의부터 나오죠.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이다. 만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자, 그럼 봐봐. 일단 자존감은 됐고, 그건 자아하고 자존감, 자존중감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른 거죠, 그치?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랑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랑 같은 걸로 봐도 될까? 일단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일단 똑같은 뜻은 아니지? 근데 써도 괜찮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자기를 긍정하는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답이 없으면은 이거는 맞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니? 근데 이게 반대로 부정 표현이랑 같이 쓰이면 이건 절대 똑같은 거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랑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는 절대 같은 걸로 볼 수가 없어요.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건 나라는 정체성 자체가 없다는 뜻이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는 나라는 의식은 있는데 그 자아는 성립되어 있는데 그게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또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표현 나왔을 때는 두 개를 같은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그래서 말 헷갈리니까 그쪽 구분 좀 해주고. 자, 일단은 이렇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존중감이 낮으면 그게 뭐가 돼? 불만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불만족으로 이어지면 그게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석은 지금 자아존중은 낮은 경우라고 이렇게 놨지? 근데 실제로 나온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낮은 자존감은 불만족의 결과로 봐야 돼. 네, 순서. 오케이? 이 순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파란색 밑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그어져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지. 알겠니? 이거 파란색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파란색 뭐 밑줄을 이렇게 쫙 더 이어서 걸어놓든가 아니면 이걸 질러버리든가 해. 알겠죠? 하여튼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은 자기를 고양시켜서 높여갖고 자기가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때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 물적 자기이다. 자, 그래서 물적 자기니까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고양시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치? 쉽게 고양시킬 수 있어서 이런 거야, 이유. 사람들이 흔히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놓고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 스스로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래. 이제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평가받는 자도 마찬가지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도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결국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게 문제야. 다른 사람들은 명품을 보고서 너네를 인정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요. 나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치? 너네가 뭐 이렇게 예쁜 거 사오거나 그랬을 때, 아씨,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사고 그래?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음에 뭐 그걸 굳이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안 생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한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치? 아이스티? 아니요. 괜찮아요? 이게 얼굴은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네. 자, 이러한 인정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존감 상승.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행동, 즉 과시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 소비는 과시적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정받는 거잖아. 여기 물적 자기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과시적 소비가 아니다. 그치? 요렇게 두 개를 쪼개갖고서 이쪽은 개인적인 거고 개인적 차원, 이쪽은 사회적 차원인데 사회적 차원에서 소비만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고 과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요거 두 개는 구분을 해놓읍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자, 이 글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야. 심리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 자,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랬으니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본성이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억압하거나 또는 이거를 없앨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 절제예요, 절제. 자기 상태를 알고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나아지길 원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때 나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질적 자기 또 하나는
물적 또는 관계적 자아를 통해. 이거는 근데 외운다기보다는 나중에 문제 풀 때 구분해야 되니까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자, 이 나아지려는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바람직한 해결책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욕망이 이쪽으로 가도록. 그치? 이쪽은 절제하고 이쪽으로 향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욕망 자체를 억제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 절대 답이할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고 놓고 나서 그래서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이걸 통해서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대, 본능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하니까 여기서 잠깐 했었지? 물적 관계적 자아라고 이거, 그치? 맞죠? 특히나 한국은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그러다 보니까 더 관계적 소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 여기 보면 동조, 이렇게 나오지? 동조? 다른 사람에 맞추려고 해.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들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 그래서 동조, 즉 닮아가는 게 쉽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잠깐, 이거 지금 나쁜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그럼 뭐야 지금 좋은 점이잖아, 그치? 자, 뭐가 확보된 거야 얘들아? 우리 사회의 특성, 그치? 한국 사회의 특성을 설명할 때 장단점이 같이 나왔잖아. 그럼 무슨 성? 그래, 공정성. 이제 이 있더라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조행위는 특히나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대요. 가장 뚜렷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한대요. 뭐 이런 건 뭐든 다 아는 얘기지? 뭐 실제로 많이들 그렇대. 특히 유럽 사람들은 사고는 워낙에 개인주의적이라 한국 사람들 뭐 특히 학생들이 똑같은 브랜드나 비슷한 디자인의 옷들 이렇게 쭉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한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 거. 그래서 지속되지 않으면 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유행이 바뀌면 다시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소비가 일어나야 하는 거고. 맞지? 이렇게 해서 이게 유행을 소비하는데 그걸 다시 불만족하고 소비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지? 그래서 이것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뭐가 돼? 결과로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강할까?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성, 즉 자아가 강한 사람들, 여기서는 개성하고 자아를 유사한 뜻으로 쓴 겁니다. 그치? 그리고 자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뭐야? 자아가 강하다 약하다로 쓴 거야. 구분해줘야 되고요. 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유행에 덜 민감. 그래서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그치?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앞서서 뭐뭐 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자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를 재확인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써주면 무슨 효과가 생겨? 무슨 효과가 생겨요? 일단 이해가 잘 되겠지. 다시 앞에 안 찾아도 되잖아. 그치? 이해가 잘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다시 끌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앞문단이 사라지면 이거 이상해져 안 이상해져 이래요? 이상해져요. 맞지? 이거 앞서라 그래갖고 이게 나왔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앞에 없어. 그럼 이제 이거 미친놈이잖아.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제 앞에 문단하고 얘하고 뗄래야 뗄 수 없게 딱 들러붙어버린 거야. 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응집성이라 그래요. 응집성. 그래서 이 글은 응집성이 굉장히 강한 글이 된 겁니다. 사실 응집성은요 이런 걸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 응집성이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뭐 즉 그랬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즉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즉 그러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 걸 없앨 수가 없거든. 한 문장을 맞니? 그래서 이런 거 다 원래 응집성이고 모든 글은 응집성이 강하겠습니다. 잘 쓴 글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글은. 근데 얘는 저 앞에 있는 걸 여기서 끌어왔으니까 그게 특별히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낮은 자존감, 그래서 과시 소비를 더 많이 택한데 이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유행에 따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유행에 선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좋게 보는 게 뭔지 이제 여기서 확인되죠?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소비해야 돼요? 그렇죠. 주체적 소비. 주체적 소비란 어떤 뜻이야? 자신의 욕망에 따르는 소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망 자체를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치? 뭐가 됐든 간에 그 상승 욕망 또는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거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유행에 선동되는 모습 이렇게 했지? 자, 선동됐대요. 그냥 단어만 선동당했다는 건 뭐요? 주체성이 없다는 뜻이야. 저 단어 자체가. 그치? 남의 의견에 딸려갔다는 뜻이지? 자, 그래 놓고 끝이에요. 이게 원래 긴 글이래. 근데 여기까지 해서 잘라놓은 거고. 그래서 현대사회의 소비 나쁜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소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현대 우리 사회의 유행에 따르는 소비, 아까 했던 그 과시적 소비, 요거는 나쁜. 근데 이제 우리 사회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뭐 하자고 하는 거야 사실. 자기의 소비를 성찰하고 이런 거 좀 고쳐나갑시다 하는 글의 일부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하면 글의 종류가 뭐여야 되냐면 논설문이어야 되거든? 이거서 딱 끝났지? 그래서 의외로 설명문입니다. 문제 풀 때 이거 논설문으로 착각해갖고 틀리는 사람도 꽤 있어. 또 요거 자체는 나쁜 소비가 뭔지까지만 알려주고 끝난 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비교해 보면 그런 거지. 이게 주제통합적이잖아요, 그치? 주제통합적은 유사한 주제들을 묶어가지고서 비교해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치?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맨날 나옵니다.
이것서 윤리적 소비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명품주차 여기 있죠. 그래서 비교 정리 요게 이제 중요한 거. 자, 글에서 나타나는 관점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형식도 논설문, 신문 기사, 설명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시장 우물은 경제 중심으로, 사회 경제 중심으로 한 거고, 거시적 국가적이었는데 국가니까 국가나 사회 전체를 보니까 그걸 크다 그래서 거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리적 소비는 딱히 국가 전체라고 하기도 힘들고 개인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안에 나왔던 관점 3개만 언급했지. 근데 얘는 미시적 관점이에요. 명품주차는. 왜냐면 한 개인의 소비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뭐 사회심리학 이런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학이지,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개인의 관점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시적 작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대비되는 거니까 이제 신경 써놓고. 그 다음에 글의 형식도 논설문과 설명문 이렇게 해서 다르지. 그래서 주장이나 이전에 소비는 좋다 이런 거고, 우리는 지금 나쁜 소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 자, 넘어가서 뭐 의견이 같은 부분 다른 부분 하는데, 다른 부분 쪽만 몇 개 보고 갑시다. 자, 이렇게 재물을 써야 한다고만 하는 필자의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 그랬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첫 번째 글에서는 재물을 쓰는 것을 긍정만 해놓고 있어요. 근데 나쁘게 말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공감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는요, 요거 소비의 문제가 아니래. 우리 육류나 육가공식품을 줄이자 이랬었잖아, 그치? 그거는 소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하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가축 사육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태도에 대해서 뭐만 썼어? 부정적만 써놓은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만. 그러니까 소비 태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떨어져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 그리고 동의는 어차피 나온 내용 아무거나 동의하면 다 되는 거라 내용 확인만 잘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재구성 이렇게 하는데, 이거 결론이 뭐였어? 아니, 결론이네. 저기 뭐야, 주제통합적 읽기의 결론. 맨 끝에 무조건 뭘로 끝나야 돼?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 그래서 재구성이 뭐야? 다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재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그지? 이거 다 이렇게 주제통합적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변했어. 또는 이런 새로운 점들을 알게 됐어. 이렇게
이제 재구성이 될 때 가장 확실한 건 뭐야? 전하고 후를 비교해주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써주면 재구성이 가장 잘 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건 이제 이 학생들이 재구성한 것 중에서 뭐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거 각각 나오거든. 그래서 헷갈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알겠니? 여기 보면 뭐 그냥 앞에 나온 거 말고 새로운 거. 그래서 세 개를 묶었어 그냥. 바람직한 소비. 그냥 아무거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소비다. 네, 모여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끝이요.